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고정 패널이신 이호인 소장님 나오셨고. 네, 안녕하세요. 예, 고명섭 하남시 비대위원장님 인기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반응도 좋고. 잘생겼다는 댓글이 아주 많은데, 여성 팬들이 많으십니다. 네. 웃을 일 아닙니다. 웃을 일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하남시. 아니십니다. 네, 열심히 머리띠 두르시고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좀 인상이 좀 깊으셨던 분. 네. 예. 그럼 2차로 이제 우리가 그 육통법 개정에 있어서 두 번째 판매 품목 제한, 그 포장 단위 제한 이런 부분들은 왜 이게 필요한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네. 예, 꼭 현장에서 느끼시는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네. 같이 오늘 설명해 주신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지난 방송에서 미국의 월마트는 예. 구도심 상권과 경쟁이 되는데 위치해 있지 않고 예. 도심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예. 그 어떤 물건을 파는 형태도 예. 소포장 단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예. 벌크 사이즈, 박스 사이즈로 물건을 판다. 창고형, 예. 창고형 매장이라고 표현하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상권하고 충돌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지리적인 위치로 봐서. 아, 예.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예. 우리나라는 환경이 다르니까 자꾸만 예. 이제 미국 뭐 이런 다른 나라 다른 얘기할 때 예.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는 근데 잘 보시다시피 대형마트에 예. 입점해 있는 데들이 예. 구도심 상권 한복판에 들어가서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하고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남시 같은 경우. 네. 예. 그죠? 네, 이것은 다른 겁니까? 예. 조금 뭐 예. 다른 내용인데, 예. 네. 구도심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상당히 좋은 내용 같아요. 네. 예. 그게 방정 몇 킬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요게 예. 대형마트와 네. 거리는 예. 1km 이내도 있고. 아, 다 전부 다? 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하남시인데 예.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예. 요 부분이 이제 전성 구도심이고요. 예. 구도심 보시면 옆에 홈플러스 있고 예. 스타필드, 코스트코, 이마트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농협 하나로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농협 하나로. 아, 농협 하나로 2층 어디죠, 여기 들어? 예. 요기쯤 됩니다. 아, 그러면 뭐 완전히 그냥 포위된 게 아니라 뭐 다 그냥 마트가 있는 거네요. 들어오질 못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 그 구도심에 들어오질 못하고 예. 그냥 입구에서 한 바퀴 뺑 도로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무슨 뭐 고객들이 전통시장까지 들어올 수 있는 저희가 없죠. 설명 이어가시죠. 자, 그런데 저렇게 이제 예. 이렇게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예.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데. 잠깐만요. 네. 다시, 왜냐면 화면이 안 잡혔어요. 네네. 다시 그때 거기부터.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자, 들어가십시오. 네,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예. 저렇게 직접적인 예. 근거리에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데 예.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다른 점이 크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물건을 사는 양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볼륨 디스카운트, 예. 할인 혜택을 엄청나게 보죠.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좋은 품질의 물건을 싸게 산다는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건을 싸게 사는 사람들은 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동네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한쪽은 헤비급 선수고 한쪽은 플라이급 선수인데 이런 사람들을 같은 링에 얹어놓고 싸워라 또는 축구장에서 축구 운동을 하는데 운동장 기울기를 기울여 놓고 여기서 완전히 무한 경쟁 상태에서 싸워라.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유통정책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예. 그럼 정부가, 공유성무님. 네. 그 10여 년 전만 해도 뭐 슈퍼마켓 박람회니 뭐니 여러 가지 뭐 하남시에서 그래서 전통시장과 이렇게, 전통시장이라 해야 되죠. 슈퍼마켓이. 뭐 그런 박람회까지 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었는데. 하남시는 아니고요. 예. 그 중소기업 유통 예.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예. 제가 경험한 것은 예.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예. 공동 브랜드 대전이라고 하는 아,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처음 들어본 얘기 같은데. 있습니다. 이제 포렉스에서도 했고 핀텍스에서도 전지회를 했는데 대단했나요? 그게? 네. 그게 대단하게 대단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들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그 편의점 스타일의 나들 가게를 그
코엑스에다가 직접 설치를 했었는데 네. 그때 물건을 진열하기 위한 제조업체나 또 그 장비 뭐 진열대나 예. 냉장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호스나 이런 예. 장비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다투어서 우리 것도 진열을 하자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아주 과밀 경쟁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 뭐 나들 가게 숫자에서 보듯이 예. 뭐 40% 이상의 매출이 줄어든 만큼 예, 없어지고. 예. 뭐 그런 경쟁력도 음. 좀 많이 또 이제 그 뭐 대형마트도 있지만 골목에 SSM이라는 슈퍼마켓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어떤 내용이에요? SSM이라는 거. 그러니까 골목에 대형 기업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예. 슈퍼마켓이죠. 웬만한 사람 다 아는데요. 소비자들이 모를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예, 예. 롯데슈퍼 그 마트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중소형, 그러니까 소형 마트네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렇죠. 뭐 골목에 중대형 슈퍼죠. 중대형 슈퍼. 네. 뭐 야, 참. 그렇게 들어와 있고 또 예. 뭐 다해서도 있고 또는 뭐 요즘에 뭐 노브랜드 예. 이런 것들이 뭐 예. 골목에 뭐 수도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뭐 슈퍼마켓 점주들은 오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럼 옆나라 뭐 일본 그 사례하고 해서 비교했을 때. 예. 그 얼마 전에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동 브랜드 대전할 때 예. 그 참여했던 그 전시회 관련된 업체가 예. 우연히 이제 뭐 점심을 함께 하게 저 먹게 일본에 됐는데 계신 분하고? 네, 같이 이제 아, 예, 예. 일본에는 그 슈퍼마켓 박람회라는 게 예.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현재도. 현재도.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에 우주였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OECD 국가고, 일본도 OECD 국가인데, 네. 그 이제 그때 얘기하셨을 때 OECD 국가들은 그거를 의무적으로 개방을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왜 그게 개방이 안 됐나요? 저는. 그런 거 개방을 했죠. 거기서 했는데. 개방을 안 해.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그때 프랑스 사례만 들어주셨어요. 뭐 일본 같은 경우. 등록제, 그러니까 실질적 허가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예. 그 등록제를 하지 않으면 예. WTO 그 협정 안 위반이기 되니까. 때문에 아, 그렇지만 예, 예. 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골목 사건 진입을 아까 왜 박원순 시장님 사례 말씀드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 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하남시 같은 데도 예. 그 제출받은 상권 영향평가서가 부실하면 예. 반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무작정 반려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현행 법에 주어진 권한에서 예. 그거를 30일 동안에 기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뭔가를 국가기관으로부터 뭐 증명서를 받으려고 하면 네. 조그만 토시 하나 틀려도 계속 달려가 오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가져가면 그냥 뭐 종이떼기 한 장 그냥 갖고 가도 그냥 통과시켜준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뒤에 또 네. 대형마트라는 대형 그 로펌이 김현장이 또 예, 코치를 버티고 잘하고 있으니 있겠죠. 코치를 잘 했겠지만,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저도 황당한 게 네. 도로 허가도 안 났는데 네. 도로 허가도 안 나는 걸 갖다가 네. 먼저 미리서 3달 전에 허가 내주고, 단위도로 네. 허가가 아니라 단위도로 해주고.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동사무소에 가서 뭐 인지 하나 뭐 하나 뭐 등초본 하나 띄려고 하면 네. 무슨 거기다 써놨어요 아예 네. 뭐 사망자들 뭐 등초본 그 뭡니까 인감 띄면 이거 무조건 구속 아주 그냥 겁박하는 듯 아주 겁박이죠 그거는 네. 뭐 이제 징역형이나 뭐 이런 식으로 써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일본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아까 이제 고명섭 지금 삼성님께서 막 하신 그분을 네. 그때 우리 10여 년 전에 우리 그 슈퍼마켓 이벤트를 했던 그 기획사 사장님하고 점심 먹는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본은 아직 제가 뭐 검증은 못했어요. 일본은 우리 슈퍼마켓에서 예를 들어서 라면을 4개나 5개 단위로 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대형마트에는 동네 소매상들이 파는 그 포장 단위는 못 팔게 막는 데입니다. 아 지금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일본 가면요 제가 왜냐면 라면을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일본 라면을 네. 그 국수같이 생긴 거 생라면 있고 다 있잖아요. 네. 전부 다 한 개씩 돼 있어요. 포장 한 팩씩. 대형마트? 예, 대형마트예요. 그거는 제가 갔다 와서 느낀 건데, 얘들 왜 불편하게 이렇게 해놨지?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 포장돼 있는 게 3개 안에가 들어가 있는 네. 그런 포장입니다. 좀 조잡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왜 포장을 이렇게 하지 우리나라 같이 5개 막 10개 이렇게 넣으면 좀 이쁠 건데, 이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아, 그런 이유여서 그런 뭐 거네요. 같은 네. 맥락의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그동안에 우리 대형마트 등록제나 이런 예. 걸 시행하면서 예. 많은 사람들이 반성을 해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에는 아직도 슈퍼마켓이 완전한 우리나라의 지금 슈퍼마켓 점주들 저도 가서 만나보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3년 전에 내가 슈퍼마켓을 할지 안 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없어요. 이제 오늘 편의점 하겠죠, 편의점. 뭐 편의점 오늘 장사를 할지 일본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슈퍼마켓을 가업으로 상속을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건 모르겠고요. 일본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제가 네. 일본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본에 가보면 빵집이요. 네. 지금도 그 신용카드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네. 그 전표로 찍는 데가 제가 자주 네. 가는 네. 그 지바 쪽에 네. 그쪽에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빵집이 네. 그러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빵 캐셔도 있고 이 일자리 창출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왜 그냥 뭐 한꺼번에 다 해버리잖아 이게. 나중에 그것도 고사에도 네.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네. 신생법 할 때 우리 한 다음 편 방송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 우리나라 이제 제과 쪽에 예. 그 한 30년 전에 세계 대회에 나가서 1등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이 제과점을 하는데 이런 이제 그 제과 프랜차이즈 유명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등살에 문을 닫고 네. 노가다 현장을 뛰는 사례를 듣고서 저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 그런 어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제과 장인이 예. 우리나라는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유. 왜 노가다 현장을 내봅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거 빵의 맛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자본력에 밀는 거죠. 자본력에.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유통학자들이나 예. 공무원들이나 정말 저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드리는 말씀이 가장 가까운 나라의 일본의 슈퍼마켓이 지금도 이렇게 펄펄하게 살아있는데 활성화되고 있고. 우린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그런 현상을 연구도 좀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 많은 R&D 예산 어디다 다 쓰고 이런 것들은 연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나시면 책상 한번 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판매 품목 제한이나 포장 단위 제한에 대해서 네. 국회나 정부에서 무슨 입법 활동이나 네. 아니면 뭔가 대책을 세우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지금 이런 네. 얘기들은 이제 어떤 국회에서 토론회나 이런 걸 나갈 때 네. 이게 우리 하루 이틀 전에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네. 한 7년, 8년 때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백화점부터 생길 때부터 이렇게 왜 동네 아줌마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버스가 동네 와서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 예. 이때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예. 그게 한 번도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예. 19대 국회 때 지금 19대 국회. 얼마 전입니까? 얼마 전입니다. 예. 이제 지금 이낙연 전 예. 총리께서 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판매 품목 제한. 2013년도면 도지사실 때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때 자우전 국회 잠깐 예. 발의하셨는데 예. 여기 이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왜 서울시 예. 시장 박원순 시장님하고 예. 그 다음에 코스트코하고 전쟁이 있었던 거 그렇죠.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 전쟁이 있기 얼마 전에 예. 서울시에서 중소기업 학회에다가 예.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 예. 이런 어떤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운 시장이요? 네네 예. 용역 보고서를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3월달 예. 보고서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 배추, 두부 해가지고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예. 51개 품목을 판매 품목 제한으로 판매를 못하게 하자 대형마트에서 예. 이런 법이 아니라 그런 용역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게 현장에는 하나도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묶음단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동우리 산업발전법을 네.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공청회도 있으시잖아요, 같이. 네. 근데 이제 그런 공청회 때 무슨 얘기냐면 소규모 소량 배달을 하게 되면은 네.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우리가 플랫폼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네. 완전 장악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로 끝나게 됩니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는 소매시장 전통 나들 가게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통 시장뿐만 아니라 네. 마트뿐만 아니라 다 이게 맛이 가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해야 되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인들이 정말 분발해서 네. 예, 택스 한번 치시죠. 분발하십시오. 예, 분발하시고 야 총장님, 사무총장님 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때 당시에 하남시에 코스트코 들어가기 전에 네. 강제 조정 조치를 했는데 그건 몰라요.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네.
상생법에 의해서 네. 사업 조정을 몇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지만 네.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그 2019년 7월 2일 날 예. 대전 중기부에서 예.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강제 예. 조정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자료 보시면 쭉 나오는 네. 것처럼. 네. 예. 뭐 요게 그때 사업조정 예. 공고문이라고 예. 품목 제한에 대한 리스트를 여기다 쭉 예. 기록을 해서 예. 공문 형태로 저희한테 이제 아, 그게 이제 그때 아무것도 없다는데 이게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예. 9개월 동안 저희들 상복 시위를 하고, 예. 뭐 그 싸움을 한 결과가, 아, 그거 하나예요? 네, 중소벤처기업의 예. 그 강제 조정에 의한 예. 사업 조정 권고문 예. 딱 2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게. 배추, 뭐 깻잎, 상추, 쑥갓, 아욱 뭐 이런 거. 네. 전체 품목을 한번 정말 읽어주시죠. 읽어주세요. 네. 네. 창피해서 이거 뭐 아니 근데 무슨 상추 와욱이고 뭐고 이게 지금.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네. 이제 야채 첨가의 일부 예. 소득 규격을 정해서 좀 팔지 말아라. 네. 특히 한우는 2.4kg 이상만 팔아라. 라는 뭐 근데 코스트코 한우만 팝니까? LA 갈비 안 팔아야 돼요. 수입갈비도 마찬가지고 네. 뭐 네. 어떤 이게 뭐 600g이나 네. 1kg 이내에 소규모 포장된 네. 상품 말고 네. 크게 포장된 물건을 팔아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다 네.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뭐 의류 브랜드도 있고 뭐 많이 있네요. 네. 뭐 다른 것들은 좀 다른 지자체의 그 사업 조정 품목 제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저희가 요청한 건 뭐냐면 네. 특이점이 가장 좀 그 고기가 2.4kg 이상 요청한 거고 네. 또 하나는 장날 그 할머니나 노인들이 마늘을 따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깐마늘. 깐마늘은 팔지 말라 뭐 부탁을 했어요. 깐마늘 안 파면 걔들은 팔 게 없어요 근데. 안 사요 사람들이. 근데 가서 있잖아요. 깐마늘 중국산이 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그 마늘 품목 중에 잘 나가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거 포기 못하니까 그게 딴 게 아니고 예. 그 진짜 장날 할머니들이 나와서 네. 물에 불려놓은 마늘을 따가지고 그 조금씩 품앗이로 품을 팔아가지고 하는 건데. 네, 그걸 좀 팔지 말라고 부탁을 했죠.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맞아. 그러니까 그런 아주 정말로 그 어려우신 분들 그냥 네. 나와서 하는 그냥, 것마저도 뭐 포기 안 하는. 그건 나중에 얘기고요. 네. 초반부에 이제 그 네. 싸움을 시작할 때는 예. 저희들은 뭐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이나 예. 이런 어떤 골목 사건에서 파는 품목은 팔지 말아라. 그 똑같은 사건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묶음 판매니 뭐니 이게 다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례가 있잖아요. 네. 외국 사례가. 네. 그랬을 경우 이제 만약에 이건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코스트코 뭐 취소하기도 그렇고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앞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다. 물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뭐 전화도 오시고 해가지고 뭐 나갈 테니까 뭐 보자라고 뭐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뭐 그거 다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나오셔갖고 뭐 구체적으로 뭐 바꾼 거 있습니까? 아니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예. 요 공고를 냈는데 예. 잘 이행하고 있는지 긴급 점검을 갈 테니 예. 내일 같이 갈 수 있느냐? 예. 가겠다. 예. 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예. 만나서 따라 들어가서 쭉 보는데 예. 부사장이 있습니다. 누가요? 코스트코 부사장이? 점에 예. 당신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예. 우연히 왔는데 예. 누가 오더라? 우리가 왔다. 뭐 중소기업 벤처부가 연락했다라는 개연성이 아주 높네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코스트코나 대형마트는 예. 어떤 간첩을 발견해놔요. 간첩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날도 또 웃긴 게 뭐였냐면 예. 자 상추를 팔지 말자고 했고 예. 배추도 팔지 말자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예. 양상추가 상추냐 양상추를 팔고 있길래 예. 에피소드입니다. 양상추도 팔지 말아라. 그것도 상추다. 예. 그래서 제가 긴급히 이제 뭐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물어보니까 예. 양상추는 결국엔 상추다. 이렇게 백과사전의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추기 때문에 팔지 말아 요청을 했고 예. 모든 쌈이라고 해서 그 안에 배추를 씻은
배추하고 뭐 상추하고 이렇게 싸움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요거서 배추를 빼라 이렇게 요청을 한 기억도 있습니다. 참 유치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뭐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자, 소장님. 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네. 저 이런 기관 또 처음 들어보는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전국에 네. 센터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네. 여기 하는 일은 뭡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예. 그 민간단체로서는 이제 그 중소기업 중앙회가 있고 중소기업 권익 공모하는 데가 있고 예.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 산하 기관이죠. 산하 기관으로서 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그 진흥공단, 중소기업을 위한 쪽은 중소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 진흥공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시장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권익을 옹호하는 정부 산하 기관이죠. 예. 자, 그러면 이 기관에서 뭔가 그 감시하시러 다니시고 뭐 활동을 하시는데 네. 지금 이제 아까 그 얘기입니다. 네. 뭐 여기서 사람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미 뭐 나온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가 나오기 전에 얼마 전부터 이렇게 뭔가 조치를 해놓고 뭐 그럴 개연성이 아주 높지 않겠느냐. 그 텔레비 보면 영화 네. 많이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아니 궁금해서요,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각 지역에 센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공단에 예. 센터가 있는데 여기 예. 직원들이 예.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보고를 해줘야지. 아니 근데 보세요. 박원순 시장은 박원순 시장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바뀌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산하 기관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나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이름을. 굉장히 큰 돈이다. 네. 네. 아니 이런 분들이 뭐 하시냐고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참 이제 화가 납니다 오늘도 정말. 그 하남시 그 대책 그 위원장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예. 요즘에 코스트코 판매 품목 제한 조치를 어기는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왜 물어봐요? 자기들이 나가야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참. 네.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판매 품목 제한을 한 품목을 발견했다 칩시다. 예.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뭘 해줄 건데? 입점하지 말라고 입점 개점 연기 명령을 내리는데도 코스트코 말 안 들었잖아요. 결국 강제 조정 가갖고 5천만 원 과태료 내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큰 사건도 5천만 원 과태료로 끝났는데 이거는 얼마나 나옵니까? 이거는 만약에 어기면 모르죠 그거요. 이제 그건 과태료가 5만 원 나옵니까? 그건 이거? 저 위원회에서 아까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건 제가 보니까 판매 품목 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네. 어기면은 네. 이걸 정말 벌금이든 뭐든 예? 뭔가 좀 과태료든 네. 좀 올려야지 이게 지금 아니면은 정말 이거 말로써 끝났어요. 대형마트 네. 개점 등록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받은 데는 코스트코밖에 없거든요. 지금요? 네, 대한민국에. 그런데 유일한 사례네요 또. 뭐 정가 1범, 2범 하면은 네. 판사도 좀 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가중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보니까. 가중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좀 치사한 얘기지만 5천만 원 과태료 부과받고 12대는 납부하면 20%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4천만 원 냈습니다. 에휴, 참 이거 시민들은 정말 저번 주 방송 때 했기 때문에 얘기했지만 아이고 공무원도 진짜 아이고 전화로 그냥 한번 끝내버리고 이렇게 행정하니까 우리나라 늘공이니 뭐니 그런 이상한 소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화가 진짜. 소장님도 하나 하시죠? 네. 우리가 책상 한번 칩시다 진짜. 아 진짜 열받네 열받아 진짜. 네. 자 소장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네. 예? 그걸 한번 네. 전문가시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네. 이제 WTO, OECD 네. 가입해가지고 다른 나라는 대형마트가 도심 상권에 진출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프랑스라는 나라, 독일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똑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 근데 왜 걔네들은 걔네들이 시행하는 정책과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정책이 달라야 되는지 예. 그걸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역대 정권들이 예. 소상공인을 핍박하는 그런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그런 DNA가 있네요. DNA가 보니까. 그걸 오랫동안 끌고 왔었기 때문에 그런 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 그런 현상들을 일단 현황 파악부터 아까 말씀드린 일본 같은 데부터라도 현황이 어떻게 됐길래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못 살겠다 죽겠다 아우성을 치는지 현황 파악을 용역을 누구한테 조사해도 철저하게 한번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서 판매 품목 제한 용역보고서에 51개 품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거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유통법 바꿔가지고 소상공인들하고 그러니까요. 경쟁이 되는 품목 못 팔게 해야 되고 유통법 개정하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그 다음에 포장 단위 제한도 그 어떤 이제 라면 같은 거 낮게 판매하는 거 뭐 이런 거 못하게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거죠. 이왕하는 김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뭡니까 배달의 민족에 관련된 것들 유통앱들 네. 소셜앱들도 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침범 못하게 네. 품목들이 많아요. 뭐 옷도 있고 요즘은 뭐 저기 농산물도 있고 농산물은 그 다음에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수 그 뭡니까 그 저기 원산지 표시 네. 그거 들어가시면 타다가 아니라 배달민족이나 요교에서 보실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네, 네. 아예 안 나옵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는 맨날 양파 파동 일어나는 거고 감자 파동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원인을 몰라요 공무원들은 네. 왜 일어나는지를 그 파동이 일어나는지. 감자가 옛날 같으면은 그런 말 그대로 그런 배달앱에서 사용해 준다면요. 제가 아는 그 감자 그 있잖아요. 튀김하는 사람들 거기 가서 온난이 감자 다 사갖고 와서 그거 써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애국에 수입해버려요 바로 싸니까. 왜냐? 소비자들이 보고 그게 어디 친지를 모르니까 아 그럼 국산 썼겠지 이렇게 먹는다니까요. 제일 먼저 강화시켜야 되는 게 그게 원산지 표시 네. 그것부터 강화시켜야 돼요. 네. 특히나 아주,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어떤 골목상권이나 네. 전통시장이 초토화된 게 97년도 유통법이 바뀌면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온라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죠. 예.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면 예.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정부가 우리 유통법을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방치시켰던 사례가 지금 나타나는데. 된다면 대한민국 소상공인도 지금 어디 비비고 먹고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까지 좀 죽게 생겼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네. 그 어떤 그 배달앱 서비스나 이런 데도 네. 정부가 적정한 규제가 들어가서 들어가야죠. 예, 없습니다. 소상공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먹고 네.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 참 답답합니다. 근데 대신에 저희가 한 번 더 밀어줍시다. 네. 박훈 시장님, 우리가 뭐 박훈 시장 임명식이 있습니까? 네. 예? 뭐, 그 높으신 분 만날 일도 없고. 근데 참, 모범을 보이시네요. 시민운동을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전 박훈 시장하고 대립했던 게 워낙에 많아가지고, 예? 저기, 이화여대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이제 상당히 실망을 했지만, 환경운동을 제가 해서, 네. 근데 보니까는 좋은 일을 하셨네요 보니까. 네. 예, 소상공인에서 제가 네. 소장님 때문에 알게 됐지만은 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예. 자, 홍보를 가라앉히고 네. 이제 우리가 다음 방송은 또 뭡니까 내일? 네, 네. 예. 다음 방송은 이제 그 유통법 바꿀 때의 네. 마지막 테마입니다. 예. 대형마트 입점 거리 입점거리 제한. 제한하고 기타 그 사소한 사안들 예. 이런 것들을 묶어서 세 번째 방송으로 저희는 예.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